12위안으로 저녁 해결하기, 400위안으로 한 달 살기. 최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유행하고 있는 콘텐츠 제목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절약하며 합리적으로 살겠다는데 오히려 중국 정부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 행사의 업무보고에서 청년이 강해야 나라가 강하다. 전당 동지들은 청년 사업을 전략적 사업으로 선정하여 청년 대중들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세대들의 절약하고 저축하며 살자고 하는 변화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시진핑 주석이 청년 사업을 통해 공산당이 청년들의 길잡이가 되라는 주문을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팩트리포터입니다. 중국은 1979년부터 2016년까지 35년간 한자녀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1980년부터 한자녀 정책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금지옥엽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황제라 불리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은 해야 되고 갖고 싶은 거 가져야 합니다. 비싼 명품 브랜드라도 가능하면 사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소비의 주체로 떠오른 그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절약하는 방법,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방법 등을 SNS에 경쟁하듯 올리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국은 연평균 10.4% 경제 성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명실상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시장은 활력이 넘쳤고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돈이 넘쳐납니다. 초강대국인 미국도 속으로야 어쩐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무섭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들은 14억이라는 어마무시한 내수시장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내수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차지하는 중국의 젊은 소비자층의 소비 성향이 바뀐 겁니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인구가 시장 소비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써야 중국 내수 시장이 돌아가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씀씀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때 저축의 개념은 나 몰라라 하고 버는 대로 모두 족족 써버리던 월광족이 갑자기 저축과 절약이 살 길이라며 돈을 합리적으로 쓰는 법, 돈을 절약하는 법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몇 년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부동산 시장과 대기업을 규제했습니다. 규제 목적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순수한 목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이로 인해 내수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만연하여 상해를 비롯한 여러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중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재 중국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실업률은 지난 8월 20%에서 9월 19%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MZ세대들이 보고 있는 현재의 중국은 성장기에 봐왔던 중국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올림픽을 개최하고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세계 최강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자란 중국의 MZ세대들은 지금의 중국 모습이 났습니다. 공산당과 시진핑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심이 갑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그대로 중국 젊은이의 생활에 영향을 미쳐 마음껏 소비를 하던 월광족들은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사면임을 앞두고 벌어진 정부의 부동산과 교육, 빅테크 산업 등에 대한 각종 제한 조치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익 감소에 따른 기업들의 조치는 인원 감축이었습니다. 실내로 사교육 금지로 사교육업체 17에듀케이션은 50%의 인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고 빅테크 규제로 텐센트는 3월 말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해 직원의 10% 정도를 내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Q&A 사이트인 지후 역시 직원 30%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도시 봉쇄는 노동시장과 내수시장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빠른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바탕에는 값싼 임금과 혹독한 노동이 깔려 있었습니다. 996 근무제는 중국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을 하는 근무제를 말합니다. 996 제도는 빠른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근로자들은 996제로 인해 엄청난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반면 노동의 대가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은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취업 활동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있는 중국의 MZ세대들은 탕핑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2년 전부터 나타난 사회 현상으로 탕핑족이 등장했습니다.
탕핑은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로 상대방의 반응에 어떠한 동요도 없고 저항도 없이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탕핑족들은 집도 사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미니멀리즘하게 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탕핑주의를 받아들인 이유는 노동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과 오를 대로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 때문에 건강을 해쳐가면서 힘들게 살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유를 즐기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탕핑은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많은 매체에서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你怎么看现在年轻人躺平的现象？要躺平，首先得有资本，都是有了资本才开始躺平的，没有资本叫摆烂，没有资本叫摆烂。你怎么看现在年轻人躺平的现象？很正常，我也躺，怎么躺的？摸鱼啊。是每个人的生活状态不一样啊，就是有些人喜欢努力奋斗，然后有些人喜欢躺平享受生活呀。就是我觉得躺平这种事情很舒服呀，你努力挣钱就是为了以后能够更好的享受生活。但是现在的话，就是你永远不知道明天和意外哪个先来，倒不如现在慢慢的享受生活。你怎么看现在的年轻人躺平的现象？主要还是源于压力非常大吧，比如说房价高，然后以及要还房贷、车贷之类的。太严重了，就导致有些人就逆反了，就变成躺平了。躺平的话，就是相当于浪费时间。这个忙碌的时代，一些人想要在片刻的休息中得到一些心理安慰，但是在躺平之后，肯定还是会卷起来的。 그런데 최근 중국의 MZ세대의 태도가 탕핑에서 바이란으로 전이되고 있어 중국 사회에서 더욱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바이란은 중국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젊은이들의 자포자기나 저주하는 태도를 일컫는 신조어로 현재 중국 정부는 인터넷상의 금기어로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 모닝차이나는 후단대 위하이 교수의 말을 인용 보도했는데 탕핑은 중립적 표현이고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것 외에는 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으로 무해하지만 완전히 포기하면서 악화하는 상황조차 받아들이겠다는 바이란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다. 고 전했습니다. 탕핑과 바이란이 소비의 주축이 되는 MZ세대들에게 더욱 만연하게 된다면 미래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 ICIJ는 시진핑 주석의 가족 등 중국 핵심 고위층 가족과 갑부들이 버진 아일랜드 같은 조세 피난처를 통해 2000년 이후 빼돌린 돈이 4천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대국답게 부정부패가 독보적입니다. 이런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은 채로 공산당이 청년들의 길잡이가 되어 청년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진핑의 지시는 청년들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